탈레반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제 뭐 명실상부하게 자기네들이 이제 국가기관이다 이거죠.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점령을 뭐 집권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집권한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나온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세계 국가들, 다른 서방 국가들을 의식한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탈레반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복귀하면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행동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인가요? 그 기간 동안 이 탈레반이 정권을 쥐고 있었던 기간 동안 있었던 폭정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이, 사실 20년 전이기 때문에 웬만한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불안하다. 그때는 여자가 여성 취급을 받지 못했고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또 뭐 사회활동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오히려 10대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성매매 당하는 이런 아주 그 곤혹스러운 노예 같은 생활을 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탈레반은 첫 번째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러한 불안정한 국가를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인물은 자비훌라 무자히드라는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이 탈레반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더 이상 분쟁의 전쟁터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 아프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 사면해 주겠다. 이 사람들 우리가 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슬람 법에 따라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성 권리를 압박하지는 않겠다. 근데 이슬람법에 따라서 여성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보장하고 있는 여성권에 비하면은 뭐 한참 저 밑바닥에 있는,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여성 권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뭐 무조건 잡아다가 인신매매단에 넘기고 막 성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분쟁의 전쟁터가 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더 이상 테러리스트들과 관계를 갖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테러리스트들과의 관계를 갖지 않겠다라는 이제 입장 표명은 결국에는 정상적인 국가로 본인들이 이제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뭐 이란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인 하나의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입니다. 그것이 과연 어떠한 형태가 될지, 그리고 이들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방식대로 제대로 이루어질지, 요건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뭐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저런데라고 믿어주는 것은 너무나 바보스러운 것이 분명한 것이죠. 물론 AP통신을 비롯해서 주류 언론들은 저들은 이렇게 말한다, 옛날하고 다르다, 2001년도의 탈레반이 아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이게 참 주류 언론들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아무런 비평 없이 받아쓰기 보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근본주의 이슬람 무장단체라고 이야기했던 이 탈레반,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저희가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프간에서 하루 9,000명이 대피할 수 있게 하겠다. 그나마 이렇게 대피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탈레반이 그 대피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이 대피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탈레반하고 미국 정부 대표단하고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물밑 협상의 결과가 바로 이 카불의 국제공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금 국제공항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을 미국으로 지금 실어 나르고 있는 이런 후송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탈레반이 그렇게 도와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장관이. 좀 그 얘기도 사실 답답한 이야기죠. 언제부터 탈레반 허락을 받아서 공항을 이용하고, 탈레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행기 못 띄우고, 탈레반이 허락하면 비행기 띄우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미국이? 예?
이런 게 참 속상한 겁니다. 이런 게 참 속상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바이든은 탈레반 달래기 작전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미국을 위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인 만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차원에서 5억 달러의 예산을 아프간 탈출을 한 난민들을 돕는 데 쓰겠다라고 바이든은 발표를 했고요. 특별 이민 비자 신청자 등 아프가니스탄 상황으로 인한 난민, 분쟁 피해자 등 이런 사람들이 난민으로 와서 거주하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금으로 5억 달러를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뭐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필요한 조치는 하기는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거 했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곤란하다. 그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존 커비 대변인이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아프간 땅을 밟을 계획이다. 그러니까 2주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대피작전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루에 9,000명 정도를 실어 나를 수 있다라고 합참본부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따져보면 2주 동안 하루에 9,000명씩 빠진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대략 한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사이에 사람들을 빼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숫자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현재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미국 시민만 맥시멈 4만 명 가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빼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개판 대피 작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미국이 이 아프간에 이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았을 때 대만에 대해서는, 이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너무나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넘겨주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빤히 넘겨주는 모양이 아닙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뭐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 저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20년 동안 지켜오고 투자해왔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통째로 그냥 중국한테 넘겨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한테 넘겨준 이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속상해 죽겠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일단은 지금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도 그렇고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그렇고 지금 댓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을 수용해 주겠다, 환영하겠다라는 이제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주지사건 공화당 주지사건 상관하지 않고 난민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겠다, 우리가 수용해 주겠다라는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주지사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제 주지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바이든이 약속했던 이 5억 달러가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민들을 지원해주는 자금을 풀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5억 달러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이 주 정부가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난민 환영한다, 난민들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 난민들을 지금 정부가 수용해 준다라고 발표한 것이 이후에 그 지역에 유리하게 될 것인지 불리하게 될 것인지는 좀 다른 이야기로 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게빈 뉴섬 같은 경우 아주 발빠르게 나와가지고 난민 캘리포니아 지역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 난민들을 수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신속하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난민으로 오니까 누구보다도 빨리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민주당 지원 세력들을 더 늘리는 이런 효과들을 보는 것입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브라이언 캠프가 왜 난민들을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빛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일단은 바이든의 5억 달러 중에서 일부분 지역 경제를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열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 가지 노린 것도 있을 수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브라이언 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내년에 주지사 선거에 다시 재선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재선에 도전을 할 때 공화당 내부에서 100% 지지를 장담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 중도 성향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 이 무당파 사람들에 대한 지지층, 무당파 사람들을 향해서 좀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중도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자꾸 하고 있다. 저희가 볼 때는 그거는 분명히 라이노의 행보인데 그런데 지금 캠프 측에서 보았을 때는 중도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냥 전략으로 지금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더 정확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시간이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캠프 측에서는 중도층의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극우 쪽에 그러니까 친트럼프라든가 극우파의 성향을 내비치지를 않고 좀 중도 우파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난민 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이 결국에는 향후에 그들의 표가 민주당으로 몰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그냥 사실은 아이디어일 뿐이지 않나. 실질적으로 일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딱 이렇다 저렇다라고 섣불리 결론 내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개빈 뉴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개빈 뉴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든이 약속해준 지원금도 받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난민들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민주당의 표를 더 늘리는 그런 효과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그 아프간 사태를 이용을 해서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이 바이든에 대한 공격 이거를 지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이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데 예전과 다르게 바이든이 잘못했다 수준이 아니라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명하게 하나 덧붙어가지고 나오는 게 부정선거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부정선거가 없었더라면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탈레반이 저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 부정선거를 더 부각시키려는 쪽으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또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진실 혹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정치적인 셈법으로도 이것이 활용이 되고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이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빤히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리조나에서 지금 뭔가 결론이 나오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텍사스라기보다는 조지아, 미시건 이런 곳들에서 또 어떤 모종의 결과가 나오기를 포렌식 감사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저희가 좀 강하게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펜실베니아 쪽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에서 아예 지원군들이 가가지고 펜실베니아도 포렌식 감사해야 된다라는 강한 운동을 지금 일으키려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라고요.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각 카운티별로 카운티 자체에서 지금 우리 어떻게 해서든 포렌식 감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각 카운티별로 한두 군데씩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에서도 뭔가 좀 움직임이 있기를 바라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스콘신 주의 주 의회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라이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위스콘신 주 의회의 지도부가 라이노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각 카운티에 있는 풀뿌리 운동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상황이어서 그것이
주 정치인들의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리조나에서 아예 지원군들이 가가지고 거기 애리조나 의원들이 가서 같이 시위에 그리고 이제 그 집회 이런 것들을 지금 주최하고 행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뭔가 다음번에 빅 이슈가 뭐 무슨 빅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지금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